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지난밤에 잠 못 이루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자다가 한 두세 시쯤에 깨서 뭐 1시간, 2시간 동안 잠을 못 이뤘는데요. 아이온큐 주가가 무려 36%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거의 4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한때는 주가가 거의 49불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45불 79센트에서 마감을 했는데 왜 올랐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장기 투자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제가 한번 깊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간밤에 미 증시는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이제 혼조세로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안이 통과되면서 그 큰 법안에 들어가는 돈은 보통 국채 발행으로 되기 때문에 국채가 많이 나오면 국채 가격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죠. 그러면 안전자산인 채권 매력도가 올라가니까 위험자산인 주식에서 돈이 채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 뭐 또 그 법안 안에 포함되어 있던 뭐 세제 개편안에서 태양광이나 전기차 쪽은 조금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쪽에 부진이 좀 나타났고요. 반면에 양자 컴퓨터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또 비트코인이 지금 달러 기준으로 신고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별로 좀 갈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증시는 혼조세 마감을 했고요. 특히 아이온큐가 어제 거래량이 3개월 평균 거래량 대비 거의 5배가 나오면서 1억 주가 넘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거래되는 건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가장 많은 상대적인 거래량을 가지고 가장 많이 상승하는 기업을 토했고요. 뭐 리게티나 디에브 역시 좋은 모습을 같이 보여줬습니다. 자, 아이온큐 주가는 40불 중반대까지 순식간에 올라왔고요. 지금 애프터장에서는 아무래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한 4% 정도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제가 계속 시황을 보고 양자 섹터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주요 기업들을. 근데 보시면은, 기억해 보시면 디웨이브가 1분기 실적을 내면서 5월 8일에 50%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틈틈이 계속 급등을 해줬죠. 그래서 디웨이브가 스타트를 끊었어요. 양자 섹터에 대한 새로운 불을 지폈는데, 그 다음으로는 5월 16일, 19일 이 금요일 월요일 사이에 양자 암호 주식들이 또 20%, 30%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디웨이브에서 양자 암호 주식들, AR, 알키 퀀텀이랑 CLSQ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온큐가 5월 22일에 30% 이상 급등을 하면서 1억 주 거래가 되면서 그 바톤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기업이 계속 오르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 섹터 내에서 이게 누가 올랐다가 다음에 오르고 다음에 오르는 거는, 이거는 조금 인위적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웨이브 주가를 보시면요, 이 올해 초부터 보면은 젠슨왕 발언 이후에 뚝 떨어졌었죠. 그리고 회복을 하다가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오면서 완전히 하늘로 날아가 버렸는데, 보시면 이 주가가 급등할 때 이 데일리 숏 볼륨이 뭐냐면 1일 공매도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떨어질 거에 베팅을 하고 공매도들이 평소보다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반등 어려울 거야, 계속 숏을 치면서 이 가격은 너무 고점이다, 빠질 거야 하고 베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고요. 거꾸로 말하면 공매도가 많이 늘어나면은 또 회사가 잘 하거나 또 시장의 집중을 받아서 주가가 올라가면 숏 스퀴즈가 나서 오히려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보통 이런 적자 성장주 기업들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오르면 공매도들이 많이 들어오는 패턴이 보여요. 디웨이브가 그랬고요. 그래서 디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게 뭐 2주, 3주 전 데이터긴 한데 4월 말 기준으로 전체 주식의 20%나 공매도가 돼 있습니다. 20%면 굉장히 많은 수준입니다. 근데 4월 말이 이쪽인데 더 늘어났으니까 지금은 실제로 공매도율이 훨씬 더 높아졌겠죠. 그래서 디웨이브는 지금 떨어질 거라고 보는 사람도 많고, 거꾸로 말하면 주가가 더 오르면 솔스퀴즈가 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알키 퀀텀 같은 경우는 비슷한 패턴 보이죠. 주가 오를 때 공매도가 많이 들어옵니다. 최근에 또 주가가 양자암호 쪽 집중되면서 오를 때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는데, 알키 퀀텀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훨씬 적습니다. 한 9% 정도 수준으로 조금 소외된 편에 속하죠. 양자 컴퓨터 주식들에 비하면. 그리고 CLSQ 같은 경우도 이제 양자 내성 암호로 지금 사업을 전환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공매도가 많이 들어오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얘네도 한 7% 정도밖에 아직은 조금 공매도들한테도 소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 역시 이 젠슨왕이 뭐 양자 제대로 되려면 15년 걸리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고,
최근에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를 때 공매도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제가 좀 특이합니다. 어제 30%에서 40% 가까이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폭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안 들어왔습니다. 이건 앞에 보셨던 거랑 다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자, 공매도 세력이 섣불리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급등했는데 공매도 세력이 늘지 않았죠. 그래서 공매도 세력이 이건 다시 떨어질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베팅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지금 들어갔다가는 잘못해서 청산당해서 숏스퀴즈 당하겠구나라고 신중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도 압력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 적다는 거고요. 급등이 더 지속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통 이런 적자 성장주들은 큰 돈을 가진 이런 세력들, 기관들의 세력 다툼이 굉장히 심한데 지금은 롱, 매수 세력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RSI 지표로 보면은 과매수 수준인데 공매도 진입이 없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정보 접근이 빠른 세력들이 확신 있는 매수가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가 아니라 이건 진짜다라는 분위기로 인해서 공매도 세력도 관망을 할 수 있다, 관망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추측을 한다는 거죠. 지금 아이온큐가 공매도 자체는 4월 30일 기준으로 20%로 D웨이브랑 비슷하게 굉장히 많았는데 4월 30일이 여기쯤이죠. 근데 공매도가 늘지 않았어요. 급등했는데도 늘지 않았다.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D웨이브 같은 경우는 급등하면서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아이온큐가 경쟁사들과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왔구나. 이거는 주가 더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제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주가 폭락에 그리고 오늘 주가 폭등의 기폭제가 된 게 아이온큐 CEO의 신규 인터뷰가 베런스의 굉장히 유명한 언론이죠. 여기에 실렸는데 아이온큐가 양자 컴퓨팅계의 엔비디아가 되기를 꿈꾸다. CEO는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제목으로 실렸어요. 그래서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팅 분야 업계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반도체 업계의 가장 큰 이름들 뭐 AMD, 브로드컴,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과 같은 성장 궤적을 그리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엔비디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니콜로 데마시 CEO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풀스택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도 하고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이제는 양자 인터넷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형태의 기업이다. 뭐 빅테크들처럼 뭐 연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조, 서비스, 마케팅, 영업, 엔지니어링, 물리학자, 어플리케이션 완전한 상용화 기업이 됐다는 거죠.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가장 크고 최초로 상장된 양자 순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거의 30년 동안 듀크 대학 교수인 크리스 먼로 교수님, 빈정상 교수님의 이온트랩 양자 컴퓨팅 이런 특허나 연구 결과를 이제 상업화하고 있는 중이죠. 자, 미국 외 지역에서도 입지를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뭐 IDQ, 인수, 또 카펠라, 라이트싱크 등 필요한 회사들을 계속 거래하면서 인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만큼 이런 뭐 인수도 계속하고 있고 얼마 전에 스웨덴의 자율주행 트럭 운송기업인 엔라이드와 파트너십도 발표했다. 그래서 공매도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뭐 초기에는 스콜피언 캐피털이 거의 주가를 반토막 냈고 최근에 3월에는 캐리스데일 캐피털이 공매도 리포트를 냈는데 뭐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결국에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여기에 뭐 엔비디아의 젠슨왕 역시 뭐 이런저런 방향으로 양자 기업들을 계속 견제하면서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 여기에 대해 니콜로 데마시 CEO는 냉소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전부 근거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대응할 필요도 없다. 전부 틀렸다. 그들은 그냥 사라질 거고 우리는 계속 발표하고 진전하고 주가는 오를 거다라고 굉장히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적극적인 자신감에 찬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양자 투자가 어려운 이유, 리스크가 큰 이유는 수익성 문제 때문이죠. 여전히 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온큐의 전 CEO, 지금은 의장 피터 체프만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흑자 전환하면서 매출 10억 달러를 내겠다. 이게 뭐 연매출인지 누적 매출인지는 정확히 얘기하지 않았지만 니콜로 데마시는 이거를 반복하진 않았지만 현재까지 누적 수주액이 1억 달러에 도달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스타트업의 성장 이정표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1분기에서는 매출이 760만 달러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소폭 하회했죠. 하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소폭 상회했고 분기 손실은 줄었다. 그래서 올해는
매출이 7,500만에서 9,500만으로 작년 대비 2배 정도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CEO는 아이온큐가 다른 스타트업들이 걸어온 경로를 따르게 될 것이다. 즉 결국 빠르게 성장한 스타트업들처럼 성공 궤도에 오를 것이다. 우리는 양자 컴퓨팅계의 엔비디아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 관심을 이끌었던 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온큐 CEO는 결국 아이온큐가 인공지능을 전문적으로 하는 대형 기술 기업에 인수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전문으로 하는 대형 기술 기업 어디가 있을까요? 뭐 오픈 AI일 수도 있고 엔비디아일 수도 있고 뭐 IBM일 수도 있고, 근데 후보가 너무 많죠. 뭐 마이크로소프트일 수도 있고 구글일 수도 있고 아마존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누군가는 아이온큐를 인수하는데 수천억 달러를 기꺼이 쓸 거다. 자기들의 클라우드를 위해서. 클라우드 하는 데는 좀 더 좁혀지죠. 뭐 후보를 굳이 좁혀보자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정도를 얘기한 게 아닐까 좀 추측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이 고전적인 AI 그리고 머신러닝 사업을 방어하려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가져가지 않는다면 경쟁사가 우리를 갖게 될 것이고 기존 빅테크들은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라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피터 챕맨 CEO와 조금 다른 면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이온큐가 인수합병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수합병에서 좋은 기회가 오면은 본인들한테 수익이 된다면 뭐 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피터 챕맨 CEO는 우리는 빅테크가 될 거다라고 했지만 양방향을 다 놓고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오늘 기점으로 아이온큐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를 넘었는데 수천억 달러가 되려면 최소 10배는 줘야 된다는 소리죠.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거나 아이온큐가 지금 좋은 모습,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양자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좋은 상용화 사례들이 확대가 된다면 결국에 큰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하려고 올 겁니다. 저는 그 시점을 뭐 빠르면 1, 2년, 더 걸리면 3년에서 5년 사이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역시 CEO가 염두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투자자로서 알 필요가 있는데, 뭐 보통은 인수합병이 되면은요 모기업에서 이 자회사의 주식을 한 30-40% 정도 프리미엄을 주고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 투자자로서 10배를 바라본다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이온큐 소식이 나왔는데, 아이온큐 회장인 피터 챕맨이 2025년 아이콘 어워드에서 메릴랜드 테크 카운슬, 메릴랜드의 기술위원회가 인정한 올해의 기술 CEO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CEO였는데 지금은 이사회 의장이 됐죠. 아이온큐가 굉장히 이 메릴랜드를 대표하는 기술 기업으로서 잘하고 있구나 정도로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구글에서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언급이 나왔는데, 구글의 양자 컴퓨터 책임 엔지니어가 5년 내에 실질적인 양자 적용 사례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연합뉴스에서 김태종 기자님이 써주신 기사입니다. 그래서 구글의 양자 컴퓨터 개발 책임 엔지니어인 율리안 켈리가 향후 5년 이내에 양자 컴퓨터만 할 수 있는 응용 사례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이죠. 뭐 D-Wave나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미 초기 사례 나오고 있고 곧 큰 사례도 나온다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 빅테크는 조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구글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이틀째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양자 세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젠슨왕은 그러면 1월 달에 20년 걸릴 거다라고 했는가? 그 차이는 이들이 말하는 상용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5년 내에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할 수 없는 문제를 양자 컴퓨터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 거다. 특히 산업별 응용 사례가 돼서 일단은 B2B로 시작을 해서 B2C로는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다른 방법으로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첫 번째 사용 사례에 도달하기 위해 구글도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요, 요게 양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저지르는 전형적인 실수인데, 큐비트 1000개에 도달하면은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를 못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임계값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큐비트 1000개가 아니고요, 고품질 오류 수정이 들어간 논리적 큐비트 1000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윌로우가 105개인데 1000개 되면 된다, 이건 아니죠. 105개는 물리적인 큐비트로 아무 오류 수정이 되지 않은 오류율이 높은 물리적 큐비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개에서 1000개가 된다고 쓸만한 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물리적 큐비트로 보자면 100개가 100만 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1000대1 오류 수정이 들어가서 논리적 큐비트 1000개가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학계에서는 오류 수정이
들어간 고품질 큐비트 1000개 정도면 우리가 쓸만한 양자 컴퓨터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2, 3년 내에 큐비트 수 1000개 달성을 해도 쓸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 큐비트 1000개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아이온큐는 기존 로드맵에서 이거를 한 2028년 정도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왜 제가 그렇게 말을 하냐면 기존에 구글이 2029년까지 오류가 수정된 또 물리적 큐비트 100만 개를 목표로 했는데요. 이건 예전 로드맵이고 최신 로드맵에서는 이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지금 큐비트 100개 맞다 이거예요. 근데 뭐 1000개에 도달을 해도 아직까지 쓸만한 양자 컴퓨터로 가려면 100만 개까지 늘려야 된다. 근데 그게 언제가 될 거냐, 이 구체적인 목표 연도를 지웠기 때문에 그래서 빅테크는 여전히 R&D 수준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직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1등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더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사람이 또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를 대체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마치 CPU에 GPU가 붙은 것 같이 거기에 양자가 붙어서 서로 보완하면서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속기인 거죠, GPU처럼. 그리고 인공지능과 양자도 뭐 서로 나중에 경쟁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당장 가까운 미래에서는 서로 함께 작동하고 서로 보완하는 시너지 내는 관계가 된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AI를 더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줄 수 있고 그래서 서로 보완을 할 수 있고 시너지를 내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고 필연적인 흐름이다 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의 금융 전문가 이 브라이언 터킹턴이라는 여성 금융 전문가 있는데 이분이 CNBC 방송에 출연해서 델을 추가 매수했고 아이온큐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공유를 했는데요. 기억해 보시면 작년 10월 달에도 에이미 라스킨이라는 이 테마주 투자에 능한 전문가가 나와서 아이온큐 샀습니다라고 하면서부터 아이온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가에서도 관심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Requisite Capital Management 같은 경우는 초고액 자산가, 패밀리 오피스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13F 공시를 통해 봤더니 큰 비중은 좀 안전한 자산들에 들어가 있어요. 뭐 제피나 JPQ 이런 거는 커버드 콜이죠. 그래서 고배당 ETF, 그리고 S&P 500 추종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들어가 있는데 안전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이제 아이온큐 같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들도 추가로 넣어서 초과 수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가져다 주고 방송에 아이온큐가 언급되는 거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긴 얘기들을 했는데 정리를 좀 해보면 간밤의 양자 섹터 또 대장주로 아이온큐 급등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다. CEO의 우리는 양자 컴퓨팅계 엔비디아가 되겠다라는 발언,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수천억 달러 내야 될 거다라는 발언, 또 구글에서도 양자 컴퓨터가 5년 이내에 쓸만한 사례 낼 거다라는 발언, 큰 손들의 세력 다툼 당연히 보였고요. 그리고 CNBC 방송도 탔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최근 양자 섹터 흐름을 보면 D웨이브에서 양자 암호, 아이온큐로 주가가 급등하는 이 순환 흐름이 보이는데 이거는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되게 인위적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세력들이 개입을 해서 지금 개미꼬시기 아닌 개미꼬시기를 할 수 있는데 테마성 상승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분들은 계속 들고 가시거나 뭐 일정 부분 익절하시는 건 나쁘지 않겠지만 신규로 갑자기 충동적으로 대량 매수 몰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일봉 차트 기준으로 RSI가 과매수 구간 70을 돌파했거나 그 주위에 지금 양자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면 단기적 고점에 물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제가 100% 맞진 않을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장기 투자는 유효하고 뭐 월간 적립식으로 조금씩 사시는 건 괜찮지만 가격 오르네 하고 무지성으로 몰빵하시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실 거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남들이 공포에 빠졌을 때는 탐욕을 부리시고요.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는 공포를 느껴야 합니다. 대중과 거꾸로 하는 것, 하락장에서 살 수 있는 것, 플러스 꾸준히 분할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게 투자 수익 극대화의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저의 스승인 뭐 피터 린치, 필립 피셔, 워렌 버핏, 벤저민 그레이엄에게 배워서 설립한 저의 투자 철학이고요. 그럼에도 아이온큐는 다른 주식들과 같이 주가가 급등했다고 공매도 수량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매도의 소극적인 모습이 포착된 거는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고 추가 주식 상승, 모멘텀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내려보면 양자가 관심을 받고
테마성으로 상승하는 것도 좋지만 장기 투자해야 된다.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는 마음이 편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르면 올라서 좋죠. 자산이 늘어나니까. 또 떨어지면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신의 부의 그릇을 넓히고 단련하다 보면은 그 커진 그릇이 부의 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는 남들과의 경주가 아니라 나만의 마라톤이다 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D웨이브 부러워할 필요 없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날 아이온큐가 40% 가까이 급등하면서 저는 굉장히 보람찼고요. 요 장기 투자 마인드를 장착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의 가장 큰 적은요, 뭐 세력도 아니고 뭐 이유 투자자도 아니고요,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겨내서 날마다 현명해지시는 그런 멋진 투자자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내일 역삼에서 제가 대표 강사로 해서 게스트 강사님들 초청해서 4대 우량자산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이거 강의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이온큐, 비트코인, 테슬라, 그리고 원래는 부동산이었는데 부동산이 이제 월배당 투자로 컨텐츠를 조금 더 확장을 시켰는데 이게 이제 굉장한 수익을 냈죠. 그래서 아이온큐는 제가 강의를 할 거고요. 비트코인은 90만 유튜버이신 웅달책방 대표님, 그리고 테슬라는 우리나라 X 대표 인플루언서이신 리얼치킨보이님, 아놀동님 특별 출연을 해주실 거고요. 찬찬리치님께서 월배당. 오늘자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작년 10월에 제가 평생 모아가는 4대 자산이다 라고 해서 소개드렸던 자산들 성과를 보면요, 아이온큐는 불과 7개월 만에 수익률이 330%에 도달을 했고요. 비트코인은 83%, 테슬라도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비교군인 시장 S&P 500은 2%, 3% 정도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흔들렸던 시장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자산들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강사님들께서, 각 분야 전문 강사님들께서 오셔서 강의를 해드리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이 자산들이 오를 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벌써 거의 250분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밤까지 이제 강의 신청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신청하시고 내일 또 오셔서 같이 기쁨도 누리고 많은 정보들 받아가셔서 유익한 시간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참 기쁜 날인데 여러분들도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또한 지나갑니다. 좋은 시기도 지나가고요, 힘든 시기도 지나가기 때문에 우린 장기 투자자로서 우리 갈 길을 자기만의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가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하시고 부자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